네, 선주규 선희 기자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따끈따끈한 속보부터 전해주신다고요. 유가상한제와 관련된 소식인가 봐요. 네,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에 방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G7하고 호주, 네. 이제 그 러시아 유가 상한제 이제 다음 달 5일부터 이제 네. 시행하기로 해서 이제 그 가격 이제 어느 정도로 정할지를 놓고 계속 지금 실무 그렇죠. 협상을 해왔는데 네. 큰 그 틀이 잡힌 것 같습니다. 변동제 아니고 그 고정제로 하기로 그냥 딱 숫자로. 예 숫자로 딱 하는 모양인데 이제 필요하면은 수정도 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60에서 65라 그랬는데. 글쎄 그 얘기는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수에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선물 시장이 휘둘릴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런 모양입니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냥 딱 정하겠다. 정하겠다. 근데 네. 이제 그 가격 정하는 거는 이달 안에 한다는데 아무래도 뭐 G20 정상회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도 연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대신 하여튼 변동- 확정 금액으로 하겠다. 확정 금액으로 네. 하겠다. 여기 대해서 지금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뭐 기자들 이제 로이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일단 지금 훨씬 더 이제 좀 세게 나간다는 얘기인데 네.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합니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거 내가 파는데 남들이 가격 정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묘한 예, 상황이죠. 묘한 상황이지만 네. 뭐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또 러시아에 있으니까 그렇죠. 서방 쪽도 뭐 할 얘기 있는 것 같고 러시아 얘기 더 해보면 이거 좀 재미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서방이 그 진짜 그 러시아한테 그 달러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뭐 돈을 막은 것도 있지만 결제 자체를 사실 막아왔잖아요. 그렇죠. 스위프트도 아직도 막혀 있죠. 그렇죠. 네. 지금 뭐 그 변화 예. 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유엔기구 분담금은 난 누굴로 낼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는 유엔에 이제 분담금을 내는데 네. 우리가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루블화로 내겠다. 달러로 낼 수가 예, 없으니. 그저께 정부령에서 그러면서 이제 유엔 인구 기금에 네. 대해서 이제 낼 게 있거든요. 이게 네. 지금 보니까 올해 내야 할 돈이 한 124만 불이 조금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점, 지급 시점에 환율로 계산해서 루블을 낼 테니까 너희가 바꿔서 써라 이겁니다. 120만 불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하지만 그 상징적인 예, 의미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 유엔 인구 기금은 뭐 임신, 뭐 출산 문제나 네. 청소년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그 활동을 주도하는 기구인데요. 앞서 러시아 외무부 그 국제기구 국장도 앞으로는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 대한 그런 예산 분담금을 루블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결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방 제재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 외환 보유고 좀 아끼면서 이런 그 루블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런 처지라는 걸 좀 국제적으로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는 그런 계산도 깔린 것 같습니다. 예, 좀 짜증 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 방중을 앞두고 뭔가 독일과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얘기가 나오는 이것도 좀 흥미로워요. 뭐 네. 독일 내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네. 저기 숄츠 총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쯤 이제 중국에 가는 모양입니다. 네. 시진핑 3기 출범하고 나서 첫 이제 서방 이제 정상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미국이 지금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르크 항에 대한 그 중국 그 원양 해운 그 코스코 지분 주기로 했잖아요. 지분을 예, 주기로 예. 했는데 예. 그쪽에서 요구한 게 원래 35% 지분인데 네. 24.9%로 이제 의결권이 이제 없는 내려왔어요? 걸로 그걸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네. 발표가 예, 나왔는데 그 배경이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국무부 고위관리가 이름은 밝히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네. 그러면서 흘린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를 했다. 네. 그래서 독일이 그걸 수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합니다. 그게 독일 총리 바로 가는 전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을 시켰는데 지금 뭐 이걸 보면은 이제 유럽 우방국들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다는 분석이고요. 조금 방해하는 거네요. 조금 방해하는 겁니다. 예. 예. 말 그대로 견제. 예. 그리고 이제 그 네. 미국 입장에서는 솔츠가 가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고 시진핑하고 얼마나 좀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좀 테스트하려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사실 그 독일의 숄츠 총리가 가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지금 그 독일 연정 내에서도요. 예. 녹색당 그 몫이죠. 베어복 이 장관 얘기도 시진핑 3기
출범하고 직후에 이렇게 예. 간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예. 얘기를 이제 내가 교회에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치 시스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는데 예. 자꾸 그 메르켈 시대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제기도 그 지적도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묘한 타임에 간다. 중국은 뭐 물타지 뭐 방해하지 마라. 예, 뭐 화정하는 거죠. 어제 예.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올해가 독일하고 지금 중국하고 수교 50주년이 됐다. 그래서 물론 이견도 있고 어떤 뭐 좀 약간의 그런 거 서로 다른 시각도 있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 우리는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권국이고 실용적인 관계를 맺는데 왜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개입하지 마라. 딱 손을 그었습니다. 아, 수교 50주년이라는 그런 또 상징적인 게 있기는 네, 했네요. 그 예. 50년을 기해서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 외신 분석은 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그 중국의 기대는 그 독일이 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에서 독일이 메르켈 시대의 어떤 그 중재자 역할 같은 걸 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좀 회복되는 것을 겨냥하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의 그 분석도 했습니다. 예, 중국과 미국이 그냥 평행선을 계속 긋고 있는데 독일이 뭐 굉장한 그 나름대로 유럽의 뭐 지위에 있는 국가니까 좀 나서서 하면은 뭐 나쁜 거는 아닌 뭐 독일도 속으로 예. 그런 그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나쁜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총선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은 네타냐후가 1년 조금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예. 이 사람 뭐 부패 혐의 이런 것 때문에 됐는데 참 이스라엘은 참 선거도 많이 합니다. 그러게요. 예,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예, 의석이 이제 의회가 120석인데 지금 이 네타냐후 이제 우파 진영이 64석 과반을 네. 넘었습니다. 특히 그 구구 연합체 이름도 참 독실한 시오니즘당 14석을 얻었습니다. 지난 3월 작년 선거 때는 6석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구구가. 네타냐후가 네. 다시 이렇게 권력을 다시 복귀한 것도 이 덕택을 많이 봐서 앞으로 굉장히 이쪽 입김이 거세질 것 같다. 그런 관측들이 많은데요. 여기 대표가 이 사람이 46살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 경찰 조직을 관할하는 그 치안 장관을 맡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하고 그 충돌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전에 하마스 그 장악하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을 쐈습니다. 그래? 예. 한번 해보자. 저는 굉장히 중동 지금 사실 미국도 그렇고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그 두 개의 독립적인 예.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공고를 해왔는데 네. 그게 조금 좀 자리 잡는 듯 하다가 지금 이렇게 또 네타냐후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좀 힘들게 됐다. 그래서 중동이 좀 더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 예, 여기는 연정을 하니까 네. 한 14석을 얻더라도 이제 정부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한 5개 정도 한 노동당이 한때는 이스라엘 그 집권도 했었는데 간신히 이 의회에 들어오려면 3.25% 정도 득표를 받아야 되는데 딱 거기 걸렸다고 턱걸이를 해가지고선 딱 4석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좌파는 굉장히 많이 좀 몰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갑자기인가요? 뭐 우파 일색으로 돼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리고 네타냐후 전 총리 이 사람도 완전히 올드보이가 돌아온 거죠. 그렇죠. 예. 오늘도 보이죠. 예. 뭐 그동안에 총리 여러 번 했고 예. 그다음에 부패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튕겨져 나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이런 최근에 그 세계가 좀 시끄러운 분위기를 타고선 또 살아났습니다. 최근에 브라질도 그렇고 컴백하는 예, 올드맨들이 좀- 지금 많이 돌아오는데 그 브라질 올드맨 돌아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이 네타냐후 돌아오는 거는 미국도 썩 그렇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자, 독실한 시오니즘당? 여기는 좀 이름이 특이하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저는 정보가 없어서 알려주실 게 있나요, 기자님? 예, 여기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정착전 이제 그 점령진의 이스라엘 정착전 확장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견제를 해왔는데 네. 이걸 아주 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요? 그 이스라엘 쪽에서도 어떤 그런 그 성소수자 차별 문제도 이 사람은 아주 막 철저하게 네. 그냥 아주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내의 그 약간 진보 세력들이 걱정을 많이 예, 합니다. 완전 우파네요. 예, 완전히 극우입니다. 예, 극우. 예, 시오니즘. 네. 예, 예. 네.
그렇네요. 자, 다음 뉴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건 정말 걱정이 좀 많은데 북한이 잇따라 굉장히 많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네. 사실 쌀 수입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외신들, 네. 블룸버그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그 한국 정부가 이런 그 정치적인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도 걱정하지만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칠까봐 걱정한다 이런 기사를 쓴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새벽에 쭉 그 북한의 그 지금 뭐 미사일을 뭐 도대체 한두 개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이 일단 전형적인 미국 관심 끌기인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요. BBC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서 이런 정적인 목적에 깔린 도발이 2010년하고 2017년에도 있었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AP도 북한의 전통적인 매뉴얼인데 미국이 관심을 보일 때까지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는 것 같다. 야, 근데 요즘 계속 쏘니까요. 네. 저는 그냥 그 쏘다가 잘못 쏘면 실수해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가깝게 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걱정도 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도 외신 분석은 미국이 지금 선거철이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네. 온통 거기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미국의 관심을 끌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실험 가능성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예, 핵실험 네. 뭐 그래서 BBC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네. 핵실험을 하거나 7번째 핵실험을 하거나 뭐 그 ICBM 조금 뭐 좀 실패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태평양을 쪽으로 발사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이 북한이 무기 실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제 실험을 해서 뭐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큰 메시지는 서방에 우리 북한의 핵 위협을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았고 궁극적으로는 물론 미국이 뭐 턱없다고 하지만 핵 지휘국을 좀 더 그런 우리는 핵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더 부각시키려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곧 G20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잇따라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바이든 뭐 시진핑 만날 거라는 관측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네. 계산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기술적인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험을 그럼, 그건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예. 외신 분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거다. 미국이 지금 예. 정신이 없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우리나라 한국하고 일본의 그 무장 강화만 유도해서 실제로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북한 입장에서 많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도 있고요. 예,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지 예,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일본, 아시다시피 예. 우리 그 지금 우파 진영에서도 뭐 전술핵 뭐 가짜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일본 우익은 지금 신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네. 평화헌법 수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장 강화하는 데 대해서 지금 뭐 계속 그런 걸 부각시켜 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고마워하는 측면도 있을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예.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다 그럴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이런 거 계속하면 그쪽에 힘이 더 실리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핵무기 얘기가 다 무시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불을 떼면 네.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돼서 주한미군 관련된 얘기도 있는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 무슨 뭐 미국 정부 쪽에서 뭐 나온 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미국에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북한 문제 같은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네. 그 분인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네. 하면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패권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중국이 갈수록 대만에 대해서 호전적이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남쪽에 있는 병력의 앞으로의 전개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도 크게 본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미군 수뇌부가 그 대만 유사시에 한국군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Boots on the ground. 그러니까 지상군, 핵심 주상군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오래전부터 바람을 가져왔는데 네. 이렇게 지금 막 그냥 이런 북한 미사일 막 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미군 수뇌부의 어떤 바람을 좀 드러냈는데 좀 어떤 여건이 되는 걸로 자기 본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한 미군하고 주일 미군 구성 같은 걸 자세히 보면은 그런
미군의 그런 어떤 미군 수뇌부의 그런 생각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일 미군이 한 5만 명이 넘죠. 그런데 네. 지금 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키나와에는 이제 해병대가 있고 예. 요코다에는 미국 5공군 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요코스카에 7함대 기항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보병이 상대적으로 한 28,500명 되는데 보병이 많고 특히 공군 또 우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주일미군하고 주한미군 미군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자위대하고 한국군도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대만 방어 쪽에 더 이렇게 비중을 두는 쪽으로 그렇게 그런 여건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헷갈리는 대목은 그 미군 주한미군 또는 일본에 있는 미군이 뭐 대만이 문제가 됐을 때 뭐 전쟁까지 안 가겠지만 그런 거에 관련되는 건 좋지만 한국군이 연계 미군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이제 한국군이 하게 되니까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자위대가 들어오고 어쩌고 그런 얘기도 예, 있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을 계속 지금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미국 입장도 크게 물론 이제 큰 그림이지만 이제 네. 그런 식의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예. 네. 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장관도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네.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 얘기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할 거다. 이를 위해서 일본, 한국과 협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뭐 한미일 군사 협력.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당시에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한국 기자들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셔먼 부장관 발언을 너무 이렇게 깊게 해석하지 말아달라. 네. 그러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우리가 의견을 일치를 했는데 네. 하지만 그 미국하고 우리는 입장이 좀 다르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어떤 그런 방위 공약 같은 게 이제 이런 걸 자기들이 이렇게 부각시킬 그런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일단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는데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다만 이제 이런 그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그렇네요. 이제 그렇게 보는 데 대한 네. 큰 그림도 한국이 좀 의식을 해서 어떤 그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는 그런 조언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네. 주한미군이면 미군과 한국군이 항상 밀접하게 하는 그리고 건데. 조금 좀 다르긴 네. 하지만 전시 작전권 같은 것도 아직 우리한테 있지 않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래도 같이 동조하는 우리 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뭐 엄청 뭐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예, 네. 다음 얘기를 좀 보면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가 이 시점에서 또 궁금해지는데 그걸 조금 알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나 봐요. 뭐 들리는 얘기는 네.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중국에 대해서 전처럼 그렇게 뭐 고분고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도 보면은 중국이 북한을 많이 봐주는 거는 확실하죠. 확실하다는 네, 그런 네. 그 얘기들이 많은데 이제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어제 전했는데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선박 관리하는 기구가 아태 지역 항만구 통제위원회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북한 선박이 이제 중국 항만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전검사 같은 걸 다 받도록 돼 있는데 네. 작년 3월 그때 이제 코로나 직전 이제 네, 네. 코로나 한참일 때 그때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북한 선박이 계속 들어갔는데도 반면에 한국이라든가 일본 외국 선박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이쪽 그 미국의 소리 방송 지적은 그 북한 선박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상 검사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네. 보면은 중국이 북한 선박에 대해서 이런 걸 좀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위원회 쪽에서는 이제 질문을 하니까 글쎄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렇게 또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중국이 북한을 여러 면에서 뭐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뒷받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그런 거를 뒷받침하는 어떤 사례가 아니겠느냐는 네, 그렇네요. 예. 지적입니다. 요건 그냥 추측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뭐 집계가 수치라든지- 그러니까 이쪽 아, 위원회 그래요? 집계를 이제 그 선박 그 운항 감시하는 그 위성 추적 장치 같은 것도 해 보니까 그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감시 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숫자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게 이제 이쪽
얘기고 네. 이제 그걸 미국에서 우리 방송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데 글쎄요. 코로나 봉쇄 정책 하면서 뭐 우리 쪽에 옷 같은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중국이 얘기를 그랬죠. 하던 네, 중국이 네,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뭔가 많이 봐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이건 어때요? 블랙리스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박이 많이 노후하거나 좀 위험한 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선박은 이제 검색을 더 많이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하는데 이제 화이트리스트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이 검색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국 항만에서만. 아 그래요? 네. 오. 뭐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북한은 아, 블랙리스트고 우리는 화이트리스트인데 이제 봐주니까 확실히 예. 좀 뭔가 중국과 북한 네. 뭐 최근에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재무장 그런 거를 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네. 그 어제죠. 그 북한이 ICBM으로 그 보이는 그 미사일을 쏴서 그게 중간에 실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동해상에 핵탄두가 떨어졌는데 네. 일본 쪽 관계자 얘기는 그렇지만 그 파편이 워낙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빠르게 가기 때문에 네.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이 어떤 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국만큼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게 이제 위성 추적 시스템이 있고 해서 이제 발사 단계부터 추적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미국 카네기 그 연구소 그 무기 전문가 얘기가 한국하고 일본이 물론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만큼은 제대로 감시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도 봐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레이더 감시망 같은 것도 하니까 이제 더 이런 그 우파 쪽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일본 입장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자기들 위로 북고 위로 막 물론 이제 그게 뭐 날아다니니까. 연공 더 훨씬 예. 이제 위로 가는 거지만 뭐 그거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뭐 그런 얘기 나오겠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문화의 날 이어서 또 휴일이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놀란 지금 모양이더라고요. 뭐 한미 그 연합 공중훈련을 또 연장을 했죠. 네. 또 뭐 어젯밤에도 또 쐈죠.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 도발 수위가 높아지지 않겠는 걱정인데 아이고 참 그 걱정이네요. 한미 훈련은 연례적인 거 아닌가요? 연례적이죠. 예. 연례적인 거였죠. 예정이 되어 예, 있었던 예정이 거고 되어 있는 건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방어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뭐 워낙 뭐 F-35부터 시작해서 한 240대가 엄청나니까요. 예. 그런 그 국방 문제 전문가 얘기가 북한이 겁을 낼 만하다는 겁니다. 워낙 그 공군력이 막강하니까 네. 정말 막말로 북한이 계속 침공 핑계를 대고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쪽에서 그렇게 발끈하는 것도 일면 자기는 이해를 한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침공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 훈련해놓고 또 그런 나면 얘기도 확실히- 하더라고요. 예. 한국 전쟁 때 네. 미군이 공습을 해가지고 평양에 2층 이상 건물이 남은 기억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좀 슬픔의 기간인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런 국가애도 기간인데 그러게요. 훈련을 하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미사일 쏘고 참 저는 다 못할 짓입니다 이건 정말. 예. 네. 뭐 나아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발빠르게 국제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게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